자, 이번 시간에 이제 새롭게 들어가죠. 이제 파동 들어갈 거야. 우리 전자기까지는 다 끝났잖아요. 그지? 이제 파동. 물리는 크게 굵직하게 세 단원이야. 옛날엔 네 단원이었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물리가 하도 어렵다 그러니까 단원을 뒤에 역학단원 하나를 뺐어요. 그래서 더 쉽게 했는데 선생님 보기엔 지금 물리가 제일 쉬워. 그래서 수능에서도 50점이 1등급 컷이야. 그러니까 만점 맞아야지 1등급이야. 어렵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킬러 문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만해. 근데 이제 할만하다는 표현을 하지만 너무 전반적으로 물리 자체가 어렵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택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매년 뭐 20%대야.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개인적으로 좀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니네는 그래도 학년이 좀 낮으니까 물리에 대한 좀 이렇게 거부감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잘 배워놓으면 대학 가서 굉장히 좀 편하게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거다. 네, 파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파동 그러면 뭐 이렇게도 표현하죠. 아까도 방금 얘기했지만 물리 같은 경우는 1단원이 역학이잖아. 그죠? 그래서 운동방정식 구하는 게 중요하고 운동량, 충격량 나오고 평균 속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연력학이 조금 나오죠. 그 다음에 특수상대성 원리가 나오지. 거기가 1단원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2단원은 뭐였어요? 원자, 전기력 이런 거 따지면서 전자기장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지?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러면서 유도전류, 유도기전력 이런 거 나왔었고. 이제 파동이야. 이제 파동의 핵심적인 거를 전체적인 파동 한 단원의 전체 흐름을 좀 잠깐 얘기해 볼게요. 파동의 성질이 중요하다. 여기다 써줄게. 파동의 성질이라고 나와. 성질이 크게 네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면 익히 들어봤죠? 반사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있죠? 굴절이 있어. 그 다음에 회절이 있어. 그 다음에 간섭이 있죠. 이렇게 된다. 반사는 리플렉션, 그 다음에 굴절은 리프렉션, 회절은 디프렉션, 그 다음에 간섭은 방해하는 거니까 인터피어런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주 굵은 선을 그려준다면 반사하고 굴절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 이거의 핵심이에요. 옛날 사람들을 다 알았어. 반사 굴절이 입자성에도 해당되고 파동성에도 해당된다는 걸 다 알았어요. 옛날 사람들도. 자, 봐봐. 니네 반사 봐봐, 반사. 반사 어떻게 돼? 자, 이거 입자잖아요. 그지? 분필 입자잖아요. 내가 칠판에다 던져볼게. 반사되지? 반사되잖아. 그러니까 반사는 입자성에도 해당돼요. 그치? 내가 이 칠판에다가 레이저 포인터로 빛을 이렇게 쐈다 그래봐. 뭐 이게 이제 거울이어도 좋고 그러면 빛도 이렇게 반사될 거 아니야. 거울에다가 내가 이거 분필 던지면 맞고 튕겨나가요. 자, 입자도 반사되고 그 다음에 빛. 레이저 포인터로 이렇게 하면 빛도 반사돼. 그러니까 반사라는 성질은 입자성에도 포함이 되고 파동성에도 빛이 대표적인 파동이거든. 파동성에도 속하더라는 거지. 자, 이번에는 굴절입니다. 조금 이따 하겠지만 굴절은 매질의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서 속력이 달라가지고 꺾이는 현상이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선생님 안 그래도 다리가 짧은데 선생님 물속에 들어가서 제일 싫어. 왜? 내 다리가 더 짧아 보이거든. 니네 빨대 음료수에다 꼽아놓으면 빨대가 이렇게 꺾여 보이잖아. 깊은 물에다가 들어가면 다리 보면 내 다리가 이렇게 짧아 보여. 몽당연필 같아. 그죠? 이거 왜 그래? 굴절이야. 공기 중하고 물속에서의 속도가 달라져가지고 꺾이는 현상. 그러면 봐봐. 선생님 되게 궁금한 게 그 액션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막 뒤에 추격자들이 막 쫓아와요. 악당들이 막 쫓아와. 총 들고 막 쏘면서. 근데 주인공은 안 맞지. 막 이러면서 막 도망가죠. 그러면서 결국에 물로 뛰어들죠. 물속으로 팍 뛰어들면 막 물속에 총알이 막 쉥쉥 들어오는 장면이 나오잖아. 근데 실제로 공기 중에 날아가는 총알에 비해서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물의 저항력 때문에 총알의 속력이 엄청 느려진대. 그래갖고 실제로 맞아도 그렇게 큰 데미지를 입지 않는데요. 근데 맞으면 아플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잘못하면. 그죠? 영화에 나오잖아. 픽픽픽 들어간다. 총알도 입자잖아요. 총알 어때요?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꺾인다. 물속에 들어가면 꺾여요. 총알도. 니네 빛은 꺾이는 거 금방 얘기했잖아. 다리 짧아 보이는 거. 이건 빛은 꺾이니까 그렇게 짧아 보이는 거. 그러니까 빛도 꺾이고
총알도 꺾이더라. 분필도 던지면 꺾여요, 물속에서. 그러니까 굴절이라는 현상도 입자성, 파동성이 동시에 성립이 되는 걸 옛날 사람들도 다 알았어. 그런데 이제 새로운 회절하고 간섭에 대한, 니네들한테 이제 이게 조금 어려워요, 뒷부분에서. 이거는 이제 수식으로도 표현이 돼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절하고 간섭의 표현이 나오는데, 회절은 뭐냐면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장애물 뒤편까지 퍼져나가는 현상이야. 장애물 뒤편까지 퍼져나가는 현상. 간섭은 뭐냐면, 요새 니네 전부 다 이 콩나물, 요즘 콩나물이라고 하지 않니? 그죠? 이어폰. 선생님은 줄 세대인데 니네는 다 이거예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핸드폰 뺏었는데도 이걸 끼고 있어.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여기서 원거리에서도 키더라고. 저 자꾸 끄면 또 켜. 대단한 놈들이야 아주. 공부 방해될까봐 이거 핸드폰 걷어놓으면 거기 여기다 놔두고 이렇게 하고 또 막 켜가지고 자기가 듣더라고요. 많이 봤어. 근데 그 이어폰 중에 성능이 되게 좋은 애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미니 마이크가 달려 있어 갖고요. 외부에서 오는 소음을 인지해서 그거에 반대되는 파동을 갖다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소음을 갖다가 상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로지 음악 소리만 아주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고가의 그런 이어폰들이나 헤드폰들은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요. 최근에 니네 스카 많이 가잖아. 스터디 카페에 그런 시스템이 많이 돼 있죠. 니네 백색 소음이라고 들어봤니? 그래서 그런 장치가 돼 있어서 그 건물의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갖다가 건물 내부에서 그 소음하고 똑같은 소음의 파동을, 반대되는 파동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발생시켜서 외부에서 오는 소음을 갖다가 상쇄시켜 버리는 거야. 이걸 우리는 간섭이라고 한다. 그래서 간섭에는 커지게 하는 보강 간섭이 있고, 그 다음에 상쇄 간섭이 있다. 이런 거잖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파동하고 이런 파동이 두 개가 겹치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이런 파동으로 커지는 거야. 이런 걸 보강이라 그래. 그 다음에 이런 파동하고 이런 반대되는 파동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니? 상쇄돼 갖고 이렇게 돼버리겠지. 저런 걸 상쇄 간섭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 회절 간섭에 대한 거는 옛날 사람들도 알았어요. 이거는 근데 100% 그때 당시는 파동성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다고. 파동성이지 당연히. 그죠? 우리 여학생들, 야 니네는 왜 화장실을 같이 가는 거니? 그죠? 여학생들 화장실 같이 막 손잡고 가던데? 야 가면은 변기까지 같이 따라 들어가냐? 아니면 그 앞에서 기다리는 거야? 그 앞에 이렇게 변기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문 앞에서 기다려? 야 순자야 말자야 시원하네? 뭐 이렇게 물어봐? 이렇게 되죠. 근데 어떻게 돼? 문이 닫혀져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소리가 들린단 말이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치? 여기서 불빛은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는데 내가 소리를 악 지르면 저 바깥으로 새나가. 왜 그러면 문틈 사이로 이게 빠져나간다고. 그 문틈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슬릿이라 그래. 그 작은 슬릿에 뒤편까지 퍼져나가는 현상이 생긴다. 슬릿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있으면 구멍이 빵 뚫려 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 파동을 쏘잖아요. 그럼 원래는 이렇게만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지 않더라는 거지. 옛날에 여기다가 막 화살로 쏜다 그러면 화살로 사과를 맞춘다. 그러면 사과 여기밖에 못 맞추죠. 여기 있는 사과들은 못 맞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사과를 놔둬봐. 사과가 무슨 사과일까요? 애플, 그죠? 애플사의 애플에서 맥을 만드나? 그죠? 컴퓨터를 여기다 놔뒀다 그래. 여기서 강력한 전자기장으로 쐈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퍼져나간다? 이렇게 장애물 뒤편까지 퍼져나가서 얘네 다 망가뜨려. 화살로 사과를 쐈을 때는 그 틈바구니 거기에만 걔만 맞출 수 있는데 그게 입자성이야. 근데 파동은 장애물 뒤편까지 이렇게 퍼져나가더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회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애물 뒤편까지 퍼져나가는. 이런 애들이, 파장이 긴 애들이 회절이 잘 일어나.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빛은 못 빠져나가지만 소리는 빠져나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회절, 장애물 뒤편까지 퍼져나가는 현상, 이건 파동성의 전유물이었다고. 나중에 이제 결과가 뭔 줄 알아요? 여기다가 전자총을 쏘는 거야. 전자로 빵빵 쏘는 거야. 근데 전자 하나를 쐈어. 전자 하나를 쐈는데 여기 맥북이 다 망가져.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전자 하나 쐈어. 근데 맥북이 5개가 다 망가져.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도대체 이 전자 얘 뭐지? 얘 뭐 알맹이야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전자같이 입자가 작고 속도가 빠른 애가 파동성을 갖더라는 거야. 그리고 그놈의 전자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얘가 막 따닥따닥 5개 다 부딪히고 당겼겠어? 이건 입자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입자성으로 설명하려면 이 5개를 얘가 다 걸러가지고 들려가지고 다 망가뜨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이놈의 전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내가 쏠 때는 그 한 마리를, 전자 한 마리를 그 슬릿을 통과시켰거든. 그런데 맥북이 5개가 다 망가지는 거야. 이런 성향을 보이더라는 거지. 나중에 안 결과인데 이런 회절 간섭 이 2가지가 파동성은 거의 다고 입자성도 있더라는 거야. 이걸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성, 파동성이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야. 그 대표적인 애가 누구하고 누구냐면 빛하고 전자요. 빛하고 전자입니다. 빛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파동성으로 알고 있어. 니네도 파동성으로 알고 있지. 파동이잖아. 근데 얘 입자성도 있더라는 거야. 전자는 우리 옛날이나 지금이나 입자성으로 알고 있었잖아. 근데 파동성이 있더라는 거지. 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파동성하고 입자성이 동시에 존재하더라는 거지. 빛은 우리가 이거였어. 그런데 이거도 있더라. 대표적인 애가 누가 이걸 증명한 게 광전 효과야. 아인슈타인이 이걸로 상대성 원리로는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이걸로 노벨상 받았어. 광전 효과. 그 다음에 전자는 알맹이 입자인데 이게 파동성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내 저거 배웠잖아. 보어의 수소 원자 스펙트럼 할 때 보어가 그래서 전자 물리에서는 이렇게 핵이 있으면 여기에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파동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거야. 전자는 우리 알맹이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제 파동성도 있더라는 거지. 이거 2개. 세상에 어떤 물질이든 입자성하고 파동성을 동시에 갖더라. 이걸 뭐라 그래 우리? 물질의 이중성이에요. 니네도 다 이중성이 있죠? 오른쪽 어깨에 천사가 있고 왼쪽 어깨에 악마가 있잖아. 뭐 좀 하려 그러면 그죠? 있지? 오늘까지만 먹지 말자 그랬는데 또 치킨을 시켰어. 오늘까지만 먹자. 오늘 먹지 말아야 돼 그랬는데 치킨 시켰어. 오늘까지만 먹자. 뭐죠? 악마하고 천사가 맨날 싸우잖아요. 이중성이 있는 거야. 모든 물질이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브로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질파라는 걸 정의를 하지. 물질이라고 하는 애는 파동성도, 물질 자체가 입자성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파동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물질파라고 얘기를 하고, 람다는 P분의 H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다시 쓰면 MV분의 H 뭐 이렇게 쓰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파장이거든. 그 다음에 여기 속력이고 질량이잖아. 그러니까 이쪽은 입자성을 나타내는 거고 이건 파동성을 나타내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가지고 이걸 어디다 응용하냐면 전자현미경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광학현미경을 쓰게 되면 마이크로미터 단위까지밖에 못 봐. 이유가 뭘까요? 우리 여기 거의 안경들 끼는데 안경 끼는 사람들 안경 벗으면 어떻게 되니? 상이 팍 퍼져 보이죠? 물체가 팍 퍼져갖고 안 보이잖아. 안경을 딱 끼면 또렷하게 보이잖아. 우리가 현미경으로 뭔가를 또렷하게 보려면 우리가 안경 꼈을 때 또렷하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야 돼. 그런데 우리가 보는 광학현미경은 가시광선 영역대를 쓰는 거야. 근데 그 가시광선 영역대 일정한 파장이 있잖아. 빨간색이 좀 길고 보라색이 좀 짧거든. 근데 어쨌든 영역대가 400나노미터에서 780나노미터야. 꽤 긴 파장이야. 이걸 가지고 보려고 하다 보니까 세포 하나를 들여다보는데 얘네들이 기니까 겹치는 거야. 회절이 일어나 버리는 거야. 간섭이 일어나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 회절 간섭이 잘 일어나다 보니까 상이 또렷하게 안 보여. 팍 퍼져 보여. 이걸 또렷하게 보이려고 어떻게 하는 거야? 별짓 다 하죠. 뭐 유럽에서 유명한 칼자이즈? 너네 들어봤어? 안경 끼는 사람들 유명한 렌즈 회사 이름인데 칼자이즈 렌즈 뭐 일본 건가 독일 건가 호야 렌즈 막 이런 거 있어. 안경점 가면 유명한 그 렌즈들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렌즈의 굴절률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능 좋은 렌즈를 비싼 렌즈를 써가지고 그 상을 또렷하게 했는데 더 이상 안 돼. 한계가 있어. 자체 굴절률이 있고 자체 파장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6승까지밖에 못 보는 건데 그럼 그 크기가 어디냐면 양파 세포에서 핵 정도밖에 못 보여.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리보솜, 소포체, 미토콘드리아 이런 거, 엽록체 이런 거 절대 볼 수 없어요. 근데 교과서에 나와 있지.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 전자현미경적 구조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전자현미경은 기본적으로 10의 마이너스 9승이야. 1000배가 더 작은 애를 볼 수 있어. 광학현미경. 그러니까 광학현미경으로 절대 볼 수 없는 거를 전자현미경으로 보는 거야. 전자현미경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조절할 수 있어. 파장을 조절할 수 있어. 자, 선명하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파장이 짧아야 돼. 파장이 짧으면 또렷하게 볼 수 있어. 왜? 회절 간섭을 잘 안 일어나게 하는 거니까. 파장이 길면 회절 간섭이 잘 일어나거든. 그럼 뿌해버려. 근데 파장이 짧으면 회절 간섭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선명하게 보인다고. 두 개가 딱 분리돼서 보여. 그럼 이거 짧게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돼? 이거 키우면 되잖아. 전자의 질량은 바꿀 수 없음이니 전자의 속력을 바꾸면 되잖아. 그러니까 전자현미경의 핵심은 뭐예요? 쏴주는 전자, 이걸 돌리면 쏴주는 전자의 운동에너지를 높여주는 거야. 그래서 막 센 놈을 집어넣으면, 빠른 놈을 집어넣으면 걔네들이 튕겨서 나오면서 이걸 보여주는 거야, 상을. 물론 이미징 장치가 따로 필요하겠지만 우리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림을 그려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의 회절 간섭의 성질, 즉 파동성의 성질을 이용해서 속도를 빠르게 했더니 그거의 파장이 물질파의 파장이 짧아지더라. 파장이 짧아지면 회절 간섭이 잘 안 일어나더라. 그래서 선명한 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최종분이야. 이게 물리학 1의 파동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 거다. 자, 파동의 성질에 4가지가 있다. 반사, 굴절, 회절, 간섭. 근데 둘 다 이제 최종적으로 입자성, 파동성이 다 있다. 그죠? 그 중에 대표적인 애가, 파동성의 대표적인 애가 빛이었는데 빛도 입자성이 있더라. 광전효과. 전자도 입자성으로 알고 있었는데 얘도 파동성이 있더라. 그래서 모든 물질은 이중성을 갖더라. 니네들처럼. 그죠? 이중적인, 그죠? 천사 악마를 갖고 있더라. 그걸 식으로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걸 최종분으로 이용하는 데가 어디다? 전자현미경이다. 그러니까 광학현미경으로는 백날 뭐 하는 거야? 초점거리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상을 또렷하게 만들려고 해요. 근데 그거 한계가 있는 게 그거를 보는 빛이 가시광선이다 보니까 400나노미터, 780나노미터 파장이 너무 길어. 이건 회절 간섭이 당연히 일어나. 그러니까 작은 애들은 그냥 그 파장 길이에 쌓여갖고 안 보여버리는 거야. 리보솜, 소포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1000배 확대할 수가 있더라. 누가? 전자현미경이. 아주 또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자현미경은 사용하기가 좀 어렵죠. 그죠? 전처리 과정도 어렵고 비싼 거는 막 몇십억 해. 십몇억 하고. 그래서 그거는 오퍼레이터가 따로 붙어야 돼. 월급 주는 오퍼레이터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우리 광학현미경은 한 30만 원 할걸? 가격으로는. 그래서 우리 학교 실험실에, 과학실에 다 있잖아. 과학 부원들은 갖다 봐도 되잖아. 근데 전자현미경은 아무나 쓸 수 없어요. 뭐 꼭 기기 연구실 뭐 이런 데 있는 거야. 비싸요. 그런 오퍼레이터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이렇게. 나중에 이제 니네가 전자현미경을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물리학 1의 마지막 단원의 파동은 이걸 설명하기엔 이런 흐름으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출발하면 돼요. 그래놓고 이제 우리는 수능에서나 학교 시험에서나 시험 문제를 출제해야 되다 보니 각 성질들을 따로따로 분류해갖고 걔네들에서 이제 핵심적인 것들을 문제를 내는 것들이야. 전체 흐름은, 스토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반사부터 들어가야 되겠지? 반사 들어가기 전에 파동의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고. 파동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파동 일반이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파동 일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 뭐가 있냐면 파동의 정의를 좀 먼저 해볼까요? 파동은 뭘 파동이라고 그러면 파원에서 진동이죠. 뭐를 따라서? 매질을 통해. 이렇게 표현해 볼게. 파원의 진동이 매질을 통해서 에너지만 전달되는 상황이야. 자, 무슨 얘기예요? 뭐 예를 하나 들어줘 볼게. 뭐 이런
뭐라 그럴까, 이거 채찍이라고 합시다. 요새 뭐 채찍을 볼 일이 별로 없죠. 요새는 서커스 막 이런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서커스단 보면 우리나라 마지막 동춘 서커스가 있었는데 그거 돈 내고 가서 본 기억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막 코끼리 같은 거 조련하고 사자 조련할 때 조련사가 갖고 막 휘두르잖아. 그때 이게 손잡이야. 가죽 채찍의 손잡이에요. 손잡이를 여기서 이렇게 휘둘렀단 말이지. 이게 에너지, 최초 파원에서, 파의 근원이죠. 파의 근원에서 에너지를 준 거야. 그랬더만 여기다가 이제 선생님이 중간에다가 니네들을 확인시키려고 리본을 하나 여기다 꽉 묶었다고 해봅시다. 그래갖고 사자를 이제 채찍으로 때리는 거야. 샥! 샥샥샥샥! 그렇게 때리죠. 사자 열받겠지. 근데 리본이 가서 때렸니? 리본이 가서 때렸냐? 리본을 줄에다 내가 꽉 묶었다 그랬죠. 여기서 매질은 줄이야. 이 에너지가 그냥 이렇게 전달이 된 거잖아. 리본은 위아래로 진동만 했어. 리본이 가서 때리진 않았어요. 이해돼?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매질은 진동만 하는 거야.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횡파인 경우에는 위아래로 진동하는 거고 종파인 경우에는 앞뒤로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만 전달해주는 상황, 이런 상황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파동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때 이 파동, 파원에서 진동을 준 이 진동수, 요건 항상 일정을 하죠. 요걸 바꾸기 전에는 파원에서 일정한 파장을, 에너지를 준 거니까 이때 F는 항상 일정한 거다. 이런 상황이죠. 이걸 우리는 파동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파동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근데 이제 파동의 종류가 나오겠지? 파동의 종류가 꽤 많아요. 꽤 많아. 그래서 니네가 조금 알아둬야 돼.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다뤄질 수 있는 또는 그동안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내용들에 있는 거를 한번 총망라해 봅시다. 중학교 1학년 때니 2학년 때니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선생님이 중등과정을 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지진파 나오는 데가 언제니? 1학년 때니 2학년 때니? 지진파 속도 분포를 해갖고 지구 내부 구조 알아볼 때 하는 거. 그때 뭐가 나와? 횡파, 종파가 나오지. 그래서 종파, 그 다음에 횡파 이렇게 나오죠. 기억나? 그래서 종파는 지진파의 P파죠. 횡파는 지진파 S파 이렇게 되잖아. 뭔지 알아? 종파는 어떻게 가는 거야? 진행 방향하고 진동 방향이 평행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종파야. 이게 종파야. 굉장히 빠르지. 횡파는 어떻게 가니? 이렇게 가지. 진행 방향하고 진동 방향이 수직이야. 그래서 우리가 P파가 먼저 도달합니다. 여기가 우리 지구 속이라고 생각해봐. 여기서 지진이 꽝 일어났어. 그럼 이제 지표면으로 P파가 먼저 가는 거야. 그러면 먼저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 진동이 이렇게 되죠. 왜?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흔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진 초기에는 P파가 도달했을 때는 괜찮아. 근데 그 다음에 S파가 가지. S파는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S파가 훨씬 피해가 크죠. 근데 사실은 또 이제 P파 도달하고 S파 도달한 다음에 그게 합쳐져가지고 표면파 L파가 도달이 돼. 사실은 그 L파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 지진파의 속도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지구 내부 구조가 또 뭔지 알아보는 거죠. 얘는 뭐를 통과하지? 고체, 액체, 기체를 다 통과하죠. 근데 얘는 뭐만 통과해? 고체만 통과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횡파가 통과가 안 되잖아. 그래서 외액이 액체 상태인 걸 알아내잖아요. 다 배웠어, 니네. 종파는 고체, 액체, 기체 다 통과해. 니네 실생활에서 이거 안 쓰니? 너 화장실 막혀본 거 경험 있는 사람? 화장실 막히면 어떻게 해야 돼? 뚫어뻥으로 뚫어야지. 니네 뚫어뻥 어떻게 뚫냐? 이렇게 해갖고 변기에다 놓고 이렇게 하지. 이게 뭐야 이거? 피파잖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하면 넌 덩어리도 올라오고 넌 물도 올라오고 넌 냄새도 올라오지. 고체, 액체, 기체 다 통과하잖아.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S파는 고체는 이런 애들은 탕 치면 이거는 이렇게 가. 근데 물 액체잖아. 이게 되니? 니네 파도 타기 하는 거 봐봐. 노래방 같은 데 가면 막 파도 타는 그런 장면 나오잖아. 큰 파도가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리잖아. 물이 파도가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게 안 돼.
그래서 S파는 통과를 못하는 거야. 고체만 통과하는 거야. 그러다 이러다가 이제 부러져 버리면 이제 땅이 갈라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런 내용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파는 이거는 진행 방향하고 진동 방향의 차이로 분류할 때 종파, 횡파. 얘 어떻게 분류하니?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 그리고 진행 방향이 앞쪽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진행 방향하고 진동 방향이 얘 뭐라 그래야 될까? 평행이다. 이렇게 해야 되니?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가니?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진동 방향은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하지. 진행 방향은 이렇게 가니까 얘는 뭐야? 수직이다. 이렇게 표현하자. 그래서 진행 방향하고 진동 방향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종파다, 횡파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뭐만 알면 돼? 종파의 종류만 알면 되죠. 종파에 뭐 있어요? 소리, 지진파, 피파, 또 초음파. 소리가 음파니까 이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 외 나머지는 다 횡파야. 여기 뭐 있어요? 빛도 있고, 전파도 있고, 물결파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지는 파동은 거의 대부분 횡파고 종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종파는 이런 애들이야. 용수철도 종파야. 용수철 이렇게 하는 거. 용수철 이렇게 하면 횡파야. 근데 용수철을 이렇게 하면 우리 소밀파라 그러죠. 밀하고 소하고 이렇게 되는 거. 막 이렇게 되지. 그런 애들을 우리는 종파다라고 얘기를 한다. 됐어요? 그래서 종파, 횡파 구별할 수 있는 방법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파동의 종류니까 파동의 종류부터 좀 가보자. 또 어떤 종류가 있을까? 파면에 따라서. 이게 이제 진행 방향, 진동 방향에 의해서 파면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데 참고로만 알아둡시다. 투명한 아크릴 같은 걸로 투명한 네모 상자를 이렇게 만들었다 해봐. 이런 수조를 만들었다 해봅시다. 이렇게. 그래갖고 여기다가 물을 채웠어요. 물을 이렇게 채운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막대기 같은 걸로 진동자라 그러거든. 이 막대기로 여기를 갖다 탕탕탕탕 치는, 일정하게 탕탕탕탕 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여기에 물결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물결이 이렇게 생겨서 갈 거 아니에요. 물결판이 이건 횡파죠. 근데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 에너지, 최초에 줬던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전달이 돼서 갈 거란 말이지. 규격화시켜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한 면을 그린 걸 우리는 이걸 에너지 또는 인텐시티 이렇게 해봅시다. 이게 일정하더라는 거야. 이거 비례한다는 뜻입니다. 일정하다는 거죠. 일정하게 가더라. 이런 애들을 우리는 평면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 평면파. 평면파의 특징은 거리에 관계없다. 에너지가 일정하더라. 대표적인 애가 어떤 애요? 바닷가에 해안가에 가면, 우리 해수욕장 가면은 저 뒤에서 막 무슨 그 수상 오토바이 같은 애들이 막, 아니면 보트가 훅 지나가면 계속 일정하게 파도가 막 오지? 그게 대표적인 평면파야. 대표적인 평면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면파가 있어. 원형파? 원형파 잘은 안 나오는데 노트 필기해 놓은 거 좀 해놓읍시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니네 페트리디시 알아? 샤할레? 이렇게 생긴 애 있잖아. 여기다가 똑같이 물을 이렇게 집어넣었다 해봐.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센터에다가 진동을 줬다 해봐. 탕탕탕탕 줬다 그래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얘 물결이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가겠지. 여기다가 에너지를 꽝 줬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퍼져나가겠어? 그 에너지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겠지.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겠지.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겠지. 이런 식으로 가더라는 거야. 점점 퍼져나갈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이 X축상으로만 거리 R.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거리에 반비례하더라는 것이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죠. 그러나 그걸 다 더하면 최초 에너지하고 똑같아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다 줬던 에너지가 요 끝에 도달했어. 그러면 여기에 다 퍼져나간 거 다 더하면 처음 준 에너지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떤 한 지점은 에너지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거리에 반비례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됐어? 잘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알아둬라. 파동을 분류할 때 많이 나오는 애가 이제 얘죠. 구면파. 구면파가 제일 과학에서 많이 나옵니다. 뭐죠?
수박을 반통을 잘랐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생겼어요. 수조야. 투명한 수조야. 수박 반통 수조. 여기다가 물을 채웠어. 물을 이만큼 채워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이제 진동을 주는 거지. 그럼 물결이 어떻게 돼? 냇물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니네 그 호숫가에다 돌 던지면 이게 퍼져나가잖아. 근데 양옆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이게 줄어들 거 아니야. 퍼져나가니까. 근데 이 그림을 퍼져나가는 걸 선생님이 그려볼게. 얘처럼 어떤 식으로? 요렇게. 어떤 식으로? 요렇게. 어떤 식으로? 요렇게. 얘는 아까 1차원적이지만 얘는 2차원적으로 퍼져나가잖아. 그러다 보니 여기에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아래 제곱분의 1이더라는 거지. 제곱의 형태로 에너지가 비례하더라. 반비례하는 거죠. 반비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퍼져나가니까. 근데 그 에너지를 다 더하면 처음 에너지하고 같더라. 니네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니? 별의 밝기. 거리가 10배 떨어지면 별의 밝기가 100배 어두워지지. 거리가 10배 떨어지면 별의 밝기가 100배 어두워지는 거야. 이게 그거예요. 공간상으로 퍼져나가는 게 구면파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 적용이 돼요. 근데 사실 직접적으로 이걸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니네 노트 필기만 해놓으라는 거야. 근데 과학 어딘가에 항상 나오는 애예요. 얘는 되게 중요한 애입니다. 파동은 이렇게 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에너지는 이렇게. 그래서 파면에 따라 분류한 거, 진행 방향하고 진동 방향에 따라 분류한 거 이렇게 나누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파동의 종류에. 뭐 이 정도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있어요? 매질의 종류. 매질. 매질이 뭘까요? 아까처럼 막 채찍으로 맞는 거? 그게 매질이야? 아니죠. 중간에 매체야, 매체. 매체. 우리 대중매체 막 이런 거죠. 매스미디어 막 이런 표현 하잖아요. 우리는 요새는 뭘로 하니? 니네 유튜브로 많이 소식을 접하냐? 페이스북? 선생님 시절에는 신문으로 봤지. 그죠? 뉴스, 라디오로 봤죠. 라디오도 들었지. 그러다가 TV로 뉴스를 봤지. 근데 니네는 전부 다 지금 유튜브나 페북으로 보잖아요. 이런 게 이제 매체야. 니네들한테 소식을 전달해주는 매체.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 우리 이걸 매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매질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냐면 그냥 물질로 얘기했을 때는 진공, 고체, 액체, 기체. 우리 화학 시간이 아니니까 기본적인 건 알죠. 어떤 느낌인지 알지.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거. 왜 굳이 선생님이 진공을 얘기하냐면 진공은 내질이 없는 거잖아. 근데 니네 전자기파는 진공에서도 전파가 되거든. 대표적인 전자기파 누구죠? 빛. 진공 속에서 가장 빨리 전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체 뭔지 알고 액체 뭔지 알고. 고체의 대표적인 게 뭐 있을까요? 물리에선 다이아몬드, 얼음, 뭐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죠. 액체면 이제 대표적인 게 물, 뭐 식용유, 벤젠 뭐 이런 애들. 기체면 뭐가 있을까? 그냥 공기. 이렇게 되죠.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거. 이런 상황. 니네가 구별하기 위해서 얘를 대표적인 예 하나만 해볼게. 빛 한번 해볼게요. 빛이라고 하는 애는 전자기파의 대표적인 애인데 진공 속에서 가장 빨라. 속도를 얘기하는 거야. 30만 km/s야. 1초에 30만 km/s.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거야. 진공 속에서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기체 입자들이 막 다녀. 그럼 빛이 가는데 팅팅팅팅 부딪히겠지. 좀 불편하지. 액체는 입자가 더 많지. 가다가 더 많이 부딪히지. 고체는 꽉 짜여져 있지. 그러니까 가면서 속도가 느려지는 거야. 속도가 느려지는 거야.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많이 꺾이는 거야.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나서. 꺾여서 나오면서 휘황찬란한 빛깔을 내는 거야.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보석으로 가치가 있는 거야. 그걸 우리는 굴절률이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게 그 차이야. 그래서 빛이라는 놈은 어떻게 된다? 진공에서 가장 빠르더라. 매질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또 뭐 있어요? 우리 음파. 소리죠. 얘는 초음파도 똑같은 현상이다. 초음파도 음파의 일종이야.
그런데 박쥐나 돌고래 이런 애들이 쓰는 파동이잖아요. 걔네가 신호용으로. 우리는 못 들어요. 니네는 좀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뭐 틴벨이라 그래갖고 어린애들이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역대가 있어요. 막 모기소리처럼 엥 소리 나는데 그거 켜놓잖아? 듣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고. 근데 어른 나이 들수록 그걸 못 들어. 그래서 TV에서 한번 실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 한 15,000 정도 되는 헤르츠의 파장으로, 진동수로 독도누리 땅 노래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헤드폰을 명동 한복판에서 이제 사람들마다 끼워준 거야. 어른들은 그냥 바보 같아요. 뭐 이게? 근데 꼬마애가 딱 끼더니 울릉도 동남쪽 막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거야. 그래서 너 이게 들려? 그러니까 들린대. 젊은 여자하고 어린애들은 들리더라고. 그래서 그 영역대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가청주 파수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게 보통 20에서 2만까지 들을 수 있거든요. 이거 2만 바깥으로 넘어가는 거를 우리는 초음파라 그래. 그게 이제 돌고래나 박쥐 애들이야. 돌고래 깨깨깨깨거리잖아요. 그런 소리. 그래서 걔네들이 그걸 발사시켜갖고 그래서 반사돼 오는 걸 감지해서 이제 소통을 하는 거. 그다음에 뭐 물체를 부딪히지 않게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가청주파수로 돼 있지만 15,000 정도까지밖에 못 듣는데요. 일반인은. 15,000을 넘어가면 거기서부터는 초음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어. 니네 비틀즈 알아? 비틀즈? 영국의 유명한 뭐 세계적인 가수죠. 그지? 최근에 생존해 있는 사람이 있나? 그죠? 유명한 사람 존 레논 뭐 있잖아요. 폴 맥카트니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을 걸 아마. 근데 그 친구들 어른들인데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갖고 전 세계적으로 공연을 막 하러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바빴는데 그때 당시에 애완견을 키웠대요. 그래서 그 애완견한테 너무 미안해갖고 이거를 판을 낼 때마다 맨 마지막에 선생님 시절에는 뭐 건전가요 이런 게 맨 마지막에 들어있었는데 얘네는 그거를 초음파로 변조시켜갖고 개새끼들만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바꿔갖고 그걸 노래를 만들어줬어요. 자기 애완견이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걔네도 마치 헌정 앨범처럼 너무 미안하니까 맨날 못 놀아주니까 그 노래를 갖다 만들어서 마지막 뒷부분에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음악은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지. 개들은 들을 수 있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초음파야. 음파하고 똑같다. 앞으로 초음파, 음파는 똑같은 개념이야. 얘가 얼마지? 340m/s라고 우리가 속도를 알고 있어요. 이게 어디 중에서? 공기 중에서. 보통 이게 한 20도? 25도? 뭐 이 정도 온도에 따라서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이따 써줄게. 근데 지금 매질에 의한 거니까 진공, 기체, 액체, 고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얘는 뭐라 그랬어? 종파라 그랬잖아요. 종파는 뭐라 그랬어? 소밀파라 그랬지. 소밀파니까 공기 입자들이 몰렸다가 소했다가 퍼졌다가 몰렸다가 퍼졌다가 이거 진동으로 우리 고막을 진동시켜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소리는 진공 속에서는 매질이 없으면 아예 안 되는 거야. 전파가 아예 안 됩니다. 속도는 누가 제일 빨라? 이게 거꾸로 뒤집혀요. 그러니까 매질이 빡빡할수록 잘 전달이 되는 거야. 고체에서 소리가 제일 잘 들립니다. 너네 조스바, 요새 조스바 먹어봤냐? 조스바에 메론 맛 나왔다? 속이 메론 맛이야. 한번 사서 먹어. 나름 괜찮아요. 메로나하고 조스하고 이게 콜라보가 되어 있는 건데 안에 메로나가 들어있어. 그런 느낌이야. 조스바가 새로 나왔는데요. 그 조스바 그게 영화 조스에 기반을 두는 그런 상품이잖아. 조스 알아? 영화? 그래갖고 막 사람들 해치고 식인상어가. 근데 지금도 나는 마지막 장면이 생각나요. 조스 원이었던 것 같아. 그 주인공이 이제 조스한테 막 당하죠.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사투를 벌리는 거야. 죽이려고 걔를 불러들일 때 그 깨진 노로 배를 막 땅땅 때리는 거야. 땅땅 때려. 그러면 공기 중에서보다 물 속에서 진동이 훨씬 빨리 가는 거야. 소리의 진동이. 그러니까 조스가 막 듣고 와갖고 우와 피 냄새가 나니까 우와 입을 벌려. 그 입에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산소통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걸 총으로 맞춰갖고 터뜨려서 죽여. 영화적인 상상력이지. 그렇게 해서 조스를 마지막에 죽입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노로 배를 막 땅땅 치면 저기 멀리서 조스가 그 소리를 듣고 오는 거야. 물속에서
훨씬 소리의 속도가 빠릅니다. 오늘 집에 와서 실험 한번 해보세요. 동생한테 그 계단 난간 같은 거 쇠로 된 거 있잖아. 거기다 귀 대고 있으라 그래봐. 거기다 망치 막 두들겨 보세요. 진짜 빨리 전파될 거야. 잘못하면 고막 나갈 수도 있어. 그냥 묻자고 한 얘기야. 해보면 안 돼. 큰일 납니다. 고체일수록 훨씬 빨라. 그러니까 이거는 매질의 밀도가 클수록 빠른 거야. 소밀파기 때문에. 반면에 얘는 매질의 밀도가 크면 느려져. 이런 두 개의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 소리의 속도는 331 플러스 0.6T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참고로 좀 알아둡시다. 여기서 이 T는 도시 온도다. 그러니까 소리의 속도는 온도에 따라서도 이렇게 변한다. 그러니까 이게 340이 되려면 몇 도인지 한번 이쯤 된다 그랬죠? 한번 집어넣어봐.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보세요. 우리가 340m/s라고 하는 건 특정 온도에서의 공기 중에서의 소리의 속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하고 소리의 속도가 매질에 따라서 전혀 정반대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게 파동의 성질이야. 파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매질은 이렇게 물체의 성질에 따라서 진공,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나누면 된다. 니네가 중학교 때까지는 딱 여기까지는 배운다고요. 이제 고등학교 때 진짜 중요한 매질의 종류가 하나 더 나오죠. 첫 번째, 소환 매질. 두 번째, 밀한 매질. 이게 중요하지. 소하다 밀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하다 그러면 밀도가 좀 작고 밀하다 그러면 밀도가 크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거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고 얘는 속도가 빠른 이란 뜻이야. 파동의 속도가 빠른 이란 뜻입니다. 얘는 파동의 속도가 느린 이란 뜻이야. 그래서 소환 매질, 밀한 매질 이렇게 나누죠. 소환 매질, 밀한 매질 이렇게 나눈다. 이거는 조금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해. 잠깐 부연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잘 봐봐. 이렇게 있어. 여기가 이제 공기, 여기가 물이 있어요. 이렇게 되죠. 우린 너무나 익숙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굴절 아직 안 배웠지만 이미 알고 있는 상식이니까 이 정도는 상식이죠. 이런 커먼 센스는 있어야지 니네.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꺾인다고. 그죠? 빛은 이렇게 꺾여요. 이게 빛이야. 그래서 공기, 물 들어오면서 속도가 달라져서 꺾이는 현상을 우리는 굴절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속도가 다른데 누가 여기서 더 빠를 거냐를 알아야 되는데 누가 더 빠를까? 누가 더 빠를까? 이것도 몰라. 어려워요. 이거 누가 빠른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얘가 느려. 물속이 더 느려. 왜 그러냐면 법선 쪽으로 붙는 애가 느린 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게 왜 느리네? 증명해 줄게요, 선생님이. 자, 이 공기하고 물, 이 경계면을 수학적인 증명이야. 보조선 하나 더 그려봅시다. 이렇게. 이게 일로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만큼이잖아. 이만큼 걸리는 시간이 델타 T라는 시간이라고 해봅시다. 이 시간 동안 두 가지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는 정반대편으로 이렇게 갔다 해봐.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나눠봅시다. 그러면 얘가 이동한 경로를 SA라고 합시다. 여기를 SB라고 해볼까? 자, 근데 우리는 뭘 구해야 돼? 속력을 구해야 되죠. 자, A의 속력은 어떻게 되니? 시간분의 거리죠. 자, B의 속력은 어떻게 되냐? 시간은 똑같잖아. 거리가 이렇게 되지. 자, 얘가 누가 봐도 길지? 누가 봐도 길지? 얘가 속력이 크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외우면 돼요. 법선에서 멀어지면 속력이 빨라지는 거고 법선 쪽으로 붙으면 속력이 느린 거야. 됐어? 그럼 얘가 뭐야? 밀한 매질이죠. 얘가 뭐야? 소환 매질이지. 이렇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빛이 들어갈 때 공기를 우리는 빛에 의해서 소환 매질이고 물은 밀한 매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이걸 니네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냐면 하나 더 그려볼까? 똑같이 공기하고 물이다. 이번에는 어항 속에 금붕어가 열대어가 한 마리 살아요. 열대어가. 붕어랑 대화를 좀 하고 싶어. 여기다가 이제 내가 야 붕어야! 얘기를 해. 그런데 이놈의 소리는요. 음파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예시를 들은 이유가 있겠지. 얘랑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꺾여. 아까 그랬잖아. 물속에서 빠르다 그랬지?
빠르면 어떻게 돼? 법선에서 멀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를 선으로 그리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된다고. 물고기가 들어 소리를. 이렇게 돼. 그러면 법선으로 멀어지니까 얘가 더 빠른 거니까 얘 소환 매질이잖아. 얘 미란 매질이잖아. 어떠니? 아니 똑같은 공기인데 어떤 때는 소환이고 어떤 때는 미란이잖아. 이거 뭐야 도대체. 파동이 바뀐 거지. 이게 파동에 따른 거지 매질의 종류에 따른 게 아니라는 거야. 같은 매질이어도 파동이 달라지면 미라다 소하다가 바뀐다고. 이해돼요? 이게 니네들한테 이제 핵심 포인트야. 근데 거의 대부분 이거밖에 모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헤매기 딱 좋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 틀들을 파동 일반에서 다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야. 됐어요? 파동의 종류, 파면, 그 다음에 다 했나? 매질의 종류.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 이제? 파동의 속력. 속력은 뭐야? 빠르기지. 시간분의 거리라고요. 우리 이제 파동을 보통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 이렇게 해줘.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 종파를 해도 되는데 편한 게 이제 좀 횡파가 보기가 좀 편하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 Y축을 뭐라 한다? Y축을 변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X축은 길이로 주어질 때가 있고 시간으로. 장소가 좁으니까 칠판이 좁으니까 선생님이 두 개를 다 그린 거야. 니네는 어떻게 그려야 돼? 변위, 길이 그래프, 변위, 시간 그래프 두 개를 그려야 된다. 근데 선생님은 그냥 한꺼번에 다 그린 거야. 자, 길이는 단위가 미터일 것이고 시간은 초야 초. 변위는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니까 미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평형점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맨 꼭대기를 우리는 뭐라 그래? 마루, 산마루, 마루, 산마루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는 뭐라 그래? 골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렇게. 그래서 정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루에서 마루, 이 마루에서 이 마루까지의 길이, 자 길이지요. 우린 얘를 갖다 파장이라고 합니다. 웨이브랭스, 람다라는 표현을 쓰죠. 영어로는 웨이브랭스, 우리말로는 파장, 파장, 그죠? 길이야. 너네 바지 기장이라고 들어봤니? 기장 줄여줘. 선생님 바지가 좀 불쌍해요. 다리가 짧아서. 그래서 선생님 비싼 바지 안 사요. 마음이 아파서. 비싼 바지는 되게 이게 좀 원단이 좋으면 가격이 굉장히 셉니다. 근데 선생님 그 바지를 사면 기성복이잖아요. 맞춤은 뭐 애초부터 그렇게 길이를 재겠지만 거의 대부분 기성복이잖아요. 기성복도 백화점에 좀 비싼 걸 사면 이만큼을 잘라내는 거야. 너무 아까워요. 선생님 바지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쳐다보면 이건 무슨 반바지도 아니고 긴 바지도 아니고 4분의 3 바지 정도 되는 바지가 너무 불쌍하게 이렇게 딱 걸려져 있는 거 보면 선생님 인생을 살면서 제일 실패한 게 키야.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죠? 근데 바지.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기장을 줄입니다. 기장 줄이라고 선생님 아내한테 맨날 얘기할 때마다 나는 파장이 꼭 생각나. 아, 애들한테 꼭 기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파장은 길이다. 파의 길이다. 파장. 바지의 길이는 기장. 파의 길이는 파장. 알겠어? 너네가 한자를 안 배워갖고 장자가 길장자, 길이야. 그래서 파장입니다. 그래서 길이야, 길이. 근데 이게 시간으로 주어지면 여기가 t요, t. 주기, period.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한 파동을 마루에서 마루 여기서 여기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요게 한 파장이라고 한 파동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게 좀 이쁘지 않죠? 원래 정확한 의미는 정의는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원점에서 한 번 진동한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이게 한 파장이야. 사실은 이게 원래 맞는 건데 물리책의 정의에는 마루에서 마루까지, 골에서 골까지, 어떤 책은 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 똑같잖아. 어차피 똑같아요. 그게 시간이면 주기야. 이게 길이면 파장이야.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주기 t, 얘는 뭐야?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 얘를 뭐라 그러냐면 헤르츠라고 써.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뭐야. 아, 미안해. 이게 시간이죠.
시간은 초죠, 초. 큰일 날 뻔했네. 그 다음에 이제 진동수가 나오죠. 여기엔 진동수 표현이 안 돼 있지. frequency라고 하는데, 진동수. 얘는 뭐냐면 1초 동안에 몇 회 진동하는지. 이게 헤르츠야. 주기는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이렇게 이거 한 번 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게 주기야. 그 다음에 진동수는 1초 동안에 몇 번.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불빛, 예전에도 얘기해줬죠? 60Hz라 그랬지. 이게 1초 동안에 60번 진동하는 거야. 그래서 몇 번 깜빡인다 그랬지?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120번 깜빡거려. 근데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야. 너무 빨리 깜빡거리기 때문에 잔상 효과로 연속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카메라 좋은 걸로 보면 이게 깜빡거린다 그랬지? 그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야. 헤르츠, 진동수라고 하는 거지. 그 얘네 둘 관계가 뭐겠니? 되게 중요합니다. 얘는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고 얘는 1초 동안에 몇 회니까 T는 F분의 1. 이런 관계를 뭐라 그래? 역수관계다. 그죠? 곱하면 1이야. 역수관계에 있다. 진동수하고 주기는 무조건 역수관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파동의 속력 구해야지. 속력은 어떻게 구하지? 시간분해.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 거리요. 근데 파동에서 시간이 뭐죠? 주기요. 거리는 뭐야? 람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죠. 근데 T분의 1이 뭐죠? 이렇게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공식처럼 알아둬야 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다? V는 F 곱하기 람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다. 단위는 뭐예요? 미터 퍼 세컨겠지. 속력이니까. 그래서 미터 단위하고 초 단위로 나타내면 돼요. 미터 퍼 세컨. 이게 바로 파동의 속력을 나타내는 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냐? 사실은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어디에서 응용이 되냐면 여기 한번 볼까요? 이쪽에다가 좀 적어보자. 아직 다 못했는데 칠판이 적어갖고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시 합시다. 쓰나미가 뭔지 알아? 니네? 쓰나미 뭐예요? 지진의 일이지. 지진의 일 잘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고 나면 그래서 이게 관광객들이 많이 당하잖아. 그 지역에 처음 가본 사람들은 잘 몰라요. 휴양지에 갔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그러면 이러는데 갑자기 고요해져.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물이 쫙 빠져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조개 주스로 가야지. 그런 데 가서 조개 줍고 막 이런 거 채취하면, 불법 채취하면 걸린다며. 근데 어쨌든 바다가 물이 쫙 빠지니까 이렇게 갔다가 갔는데 밖에 놀다가 보니까 저쪽에서 물이, 우리나라는 리아스시케안이어갖고 어떻게 되냐, 물이 들어올 때도 천천히 들어오고 천천히 빠지잖아. 그러니까 갯벌에 놀다가 신발 들고 이렇게 해서 와도 물 차도 그렇게 쉽게 물이 안 차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너무 조용해진 거죠. 물이 쫙 빠진 거지. 그냥 물이 빠진 줄 알고 그냥 갯벌로 나가는 거죠. 나가 노는데 저쪽에서 물이 조금씩 들어와. 구경하고 있어. 들어와. 구경하고 있어. 눈앞에 와갖고는 걷잡을 수 없는 파도가 치는 거죠. 근데 이게 부력이라는 게 무서운 게, 물에 딱 떠갖고 내 발이 떠버리면 게임 끝이잖아. 그게 무서운 거예요. 발이 떠버리면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냐? 근데 우리 살이 얼마나 약해. 가다가 나뭇가지에 찍히는 거야. 이렇게 쓸려가갖고 푹! 그래갖고 죽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근데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도 원주민들은 안 죽어. 왜?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진이 일어나면 원주민들은 가재도구 싸들고 가축들 데리고 무조건 산으로 튀어. 그럼 조금만 지나면 해일이 오거든. 높은 데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관광객들은 그걸 모르니까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런 쓰나미 때도 원주민들은 하나도 안 죽었대요. 그 관광객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 몇만 명 죽었잖아 그때. 영화로도 나왔죠 그게. 그게 쓰나미야. 이 원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 가지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자, 쓰나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원인이 지진이야.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면 바다가 이렇게 있다 그래봐. 바닷물 속, 바다 땅덩어리 이렇게 있다 그래 봅시다. 여기는 얕은 바다고 여기는 깊은 바다요. 여기 돼 있죠. 자, 지진이 일어나요. 근데 보통 이 쓰나미가 일어나는 조건은
깊은 바다에 있는 이 밑에 있는 땅덩어리가 지진에 의해 가지고 훅 꺼져버리는 거야. 여기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밑에 암석이나 돌멩이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물이 채워야 된다고요. 이걸 보류라 그래. 보충해주는 해류다. 그래서 보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먼 바다에서 여기서 물이 일로 채워지려고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서 파동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파동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 파동을 결정짓는 애가 지진의 색이지. 그러니까 이 F를 결정짓는 애가 지진의 색이야. 그러니까 이 값이 일정한 거예요. 지진의 1은 F가 일정한 거야. 지진이 에너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쪽은 깊은 물이라는 것이지, 이쪽은 얕은 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돼 있지. 자, 근데 얘는 물결파야. 물결파는 아까 얘기했던 소밀파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인 건데 얘는 매질이 밀도가 크면 속도가 빨라. 그래서 얘를 갖다가 V는 F 곱하기 람다라고 쓰고 여기도 V는 F 곱하기 람다라고 쓰면 여기서 일정한 건 누가 일정해? F는 지진 때문에 일정하다고. 지진 때문에 일정하다고. 근데 얘는 깊은 물이라고. 깊은 물이면 속도가 빠르다고. 그럼 뭐가 길어져야 돼? 파장이 길어져야 돼. 파장이 뭐요? 이거에서 이게 파장이잖아. 그러니까 먼 바다에서는 파장이 기니까 큰 파도가 우와 이래요. 이게 먼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근데 이 에너지가 고스란히 얕은 바다로 오는 거야. 그러면 에너지는 그대로인데 이게 얕은 바다 오니까 속도가 느려지지. 그럼 파장이 짧아지잖아. 파장이 짧아졌다는 얘기는 에너지는 그대로인데 이 물결파의 파장이 짧아진 거예요. 이놈의 파도가 밀려오면 밀려가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 근데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그러니까 계속 커지는 거지. 보강이 일어나는 거죠. 이 파장이 짧아져가지고 집채만한 파도가. 그러니까 멀리서는 잘 안 보여. 근데 가까이 올수록 파도가 커지는 거야. 이게 계속 밀려나가지 않고 계속 오니까. 이게 보강이 돼갖고 다 쓸어버리는 거죠. 이게 쓰나미의 원리다. 니네들한테는 이 식을 이용해갖고 이용하는 게 되게 많이 나온다고요. 특히 이 쓰나미는 어떻다? 진동수가 일정하다. 그래서 속도하고 파장의 관계를 따지는 거다. 원리가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떤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와? 첫 번째는 이렇게 진동을 줬다가 두 번째는 이렇게 줬대. 그럼 뭐가 바뀌는 거야? 진동수가 바뀌는 거야. 그럴 때는 뭔가 파장을 일정하게 두든 뭔가 하나를 일정하게 둬야 돼. 속도를 일정하게 두든. 그러면 파장이 변하든지 속도가 변하든지 이런 문제를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 변수가 지금 3개잖아. 그러니까 문제마다 뭐를 일정하게 두는지를 잘 봐야 돼. 쓰나미 문제는 지진이 일정하기 때문에 F가 일정한 걸로 놓고 물의 깊이에 따라서 속도가 파장에 영향을 주더라. 그 파장이 얕은 바다에서는 파장이 짧아지니 에너지는 그대로 있는데 파장이 짧아지니까 계속 물려와갖고 쓸어버리더라 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제가 가면 또 더 자세히 할 건데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매질의 진동 방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매질의 이동. 자, 여기까지 적어봅시다.